자, 여러분과 약속한 거꾸로 수업 1차시 수업을 시작하겠다. 1차시 첫 수업은 오늘 배울 내용은 미분 계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즉 미분 계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수적인 측면에서 또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고, 그래서 미분계수가 무엇인지 알고, 두 번째로 그러한 미분계수와 접선의 기울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지난 교생 선생님과 함께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쵸? 자, 평균 변화율이 뭐였지? 교생쌤하고 배웠을 때 평균 변화율. 즉,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나요? 이 그림? 자, 이 그림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즉 어떤 함수 fx가 y는 fx 위에 임의의 두 점 a랑 b를 잡았을 때 a에서 b 두 점 사이의 변화량을, 평균 변화량을 알아보는 거지. 즉 a에서 b로 움직이든가 아니면 b에서 a로 움직일 때, 즉 기본적으로는 조금씩 x축으로 조금, y축으로 조금, z축으로 조금, x축에서 y축으로 조금씩 이렇게 이동해서 결국 b까지 가는 건데, 그것은 평균적으로 결국 이 커다란 x가 이만큼 움직이고 y가 이만큼 움직였을 때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의 관계가 같다는 거죠. 결국 다시 말해서 x가 얼마만큼 증가했을 때 우린 그 x의 증가량을 증분이라고 하죠. 델타 x라고 하고, y의 증가량을, 즉 y의 변화량을 우리가 y 증분이라고 하는 델타 y라고 했을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즉 얘네들의 변화율이 바로 a에서 b가 이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요 평균적인 변화율이라고 한다는 거지. 결국 그렇게 봤을 때 그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점 A에서 점 B까지 움직이는 이 두 직선 사이에, 두 점이 있는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사실이, 그때 교생쌤하고 배웠던 사실이 바로 이걸 거예요. 자, 평균 변화율이란 즉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었는데, 즉 x의 중분,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나타내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이 증분을 좌표로 표시하면 x좌표끼리의 차이, 그쵸? 즉 그래서 b-a분의 y좌표끼리의 차이는 결국 fb-fa가 되거든요. 그래서 b-a분의 fb-fa라고 표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델타 x분의, 즉 여기서 b라는 것은 a라는 좌표에다가 델타 x만큼 증가한 분량만큼 더해준 값과 같기 때문에 b 대신에, 앞에 식에서 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를 대입해서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는 표현을 썼던 거.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렇게 치워버리면, 즉 여러분이 배운 평균 변화율의 표현이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린 이걸 토대로 자, 미분계수란, 다시 이 그림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그림.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이, 이 그림에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이 x의 증분,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즉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했었고요. 즉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린다면, 즉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는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즉, 이 간격을, 즉 델타 x는 x 사이의 거리잖아요. x값 사이의 거리인데 이 간격을 0으로 보낸다는 거야. 결국 그 말은 이 간격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0으로 보낸다면 이 B점이 움직이겠죠. B점이 x를 요만큼, 델타 x를 요만큼으로 줄이면 여기에 오게 될 것이고요. 한 번 더 줄이면 여기에 오게 될 것이 조금 더 줄이면. 그렇게 해서 결국 얘를 점점점 줄여가면 결국 B점이 움직여서 A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델타 X를 줄여나간다면 B점이 결국은 계속 움직여서 결국에는 이 델타 X를 0으로 가장 가까이 보냈을 때 결국 뭐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점 A와 B가 일치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처음에 B에 있었다면 A, B 사이의 기울기였던 것이 평균 변화량이었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점점 기울기가 달라지겠죠. 평균 변화량이 직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다가 결국에는 점 A와 B가 같아지면서 점 A를 지나는 이러한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이러한 직선을 뭐라고 배웠는데 뭐죠? 그렇죠. 접선이라고 하죠. 접선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그 평균 변화량에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정돈된 그림으로 보면 결국은 Q에 있던 점이 델타 X, A 플러스 델타 X 얘가 결국 B죠? 델타 X를 0으로 자꾸 줄여버리면 이 간격을 줄여버리면 이 점이 Q라는 점이 점점점 내려와서 결국 P라는 점에 가까워지면서 각각의 요 올 때마다의 요 점마다의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이 달라지겠죠? 순간순간의 변화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달라져서 결국에는 점 P를 지나는 이러한 접선과 같아진다는 이러한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렇게 결국 여기서 요 평균 변화율의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는 말은 결국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의 마이너스 FA라는 평균 변화율에 결국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결국 극한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델타 X를 0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보냈을 때 여기서 이 값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바로 미분계수가 된다는 겁니다. 미분계수. 그래서 미분계수란 여기서 미분계수라 하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변화율의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나오는 요 값을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그때그때 X가 움직이면서 나오는 순간적인 기울기가 계속 달라지므로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얘 말을 다른 말로 그게 결국 닿았을 때 한 점, A와 B가 같아지는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됐기 때문에 결국 접선의 기울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계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라는 서로 다른 언어로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얘네들은 모두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기호로서 F'A, 즉 X가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가 A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X가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다라는 표현으로 F의 프라임의 A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계수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미분계수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결국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x는 1에서의 같은 말로 고쳐보면 순간 변화율을 구하여라. 또 다른 말로는 그렇죠.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라는 말하고 같은 거고요. 결국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말은 f'의 1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죠. 자, 그럼 f'의 1은 우리가 아까 생각한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우리 평균 변화율 즉 델타 x분의 1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f의 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1이 되죠. 이것에서 이 평균 변화율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값이 바로 f'1, 즉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얘는 결국 다시 말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즉 델타 x분의 f1 플러스 델타 x란 fx가 x제곱 플러스 1이므로 이 자리에 x 대신에 1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하는 거죠. 함수값 구할 줄 아시죠? 자, 그 다음에 x자리에 넣고 플러스 1이 뒤에 있으니까 넣어주시고요. f1은 그러면 x자리에 1을 넣는 거니까 계산하면 2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그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즉 델타 x분의 얘를 풀어주면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2 델타 x 플러스 1을 더하기 1은 2가 되고요. 결국은 2랑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 없어지는 값이 됩니다. 결국 얘는 없는 거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데 델타 x를 이때 0으로 보내면 0분의 0의 형태가 돼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 델타 x가 모두 약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x,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것식은 결국 델타 x 플러스 2만 남게 되고요. 이거를 다시 구해보면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결국 얘는 2라는 값이 되게 되죠. 결국 f'1은 이라는 1에서의 미분계수의 값은 2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즉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된다는 거고요.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또 다른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 여기에서 즉 y는 곡선 y는 x제곱 위에 점 2,4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또 아까처럼 얘랑 같은 말로 변형해 볼까? 얘랑 같은 말은 뭐가 있을까요? 즉 점 2,4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같은 말이겠죠? 또 점 2,4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여라. 이게 다 같은 말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아까랑 다른 게 아까는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라고 나왔었는데요. 지금 여기는 점으로 줬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4라는 y값은 미분계수나 순간 변화율이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차피 y값이기 때문에 얘는 x값에 따라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x값만 가지고 변화시켜주면 됩니다. 결국 이 말은 f'의 2를 구하라는 말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y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f'는 다시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보면 순간 변화율이니까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f의 2 플러스 델타 x 빼기 f의 2라는 평균 변화율을 에서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주는 즉 순간 변화율의 값이 바로 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다시 이제 정리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2 플러스 델타 x는 요게 fx니까요. 주어진 여기에 x 자리에 2 플러스 델타 x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가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면 되고요. 얘를 또 정리를 이제 해주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얘를 정리해주면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4 델타 x, 근데 플러스 4가 나오지만 뒤에 4랑 없어지므로 상수는 또 없어지죠. 그래서 얘를 0으로 보내면 분모 분자가 0이 되지만 델타 x가 다행히 약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플러스 4만 남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얘를 계산하면요. 델타 x를 0으로 보내니까 이때 미분계수 값은 4가 되는 겁니다. 결국 x는 2에서의 미분계수의 값은 4, 즉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4, x는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4가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즉 미분계수가 무엇인지, 즉 미분계수는 어떤 한 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 함은, 즉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 함은 결국 우리는 평균 변화량, 즉 델타 x분의 델타 y를 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그 순간적인 변화율들이 어떻게 가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지, 즉 델타 x분의 델타 y 또는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결국 a, b 다른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인 평균 변화율이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a와 b가 같아지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진다는 거. 그쵸? 그리고 그때 각각의 A와 B가 같아지기 위해서 조금씩 움직였을 때 순간순간 변화는 순간 변화율이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즉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을 한 가지의 기호로 f'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을 f'a로 표시한다는 거. 그리고 순간 변화율은 결국 평균 변화율에 델타 x를 0으로 극한을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한다면 지금 우리는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했지만 이 점들이 모이면 구간이 되죠. 모든 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면 결국 어떤 구간에서 모든 x값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게 되므로 우리는 그 식을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요. 또 함수로 따지면 그 모든 x값은 결국 정의역을 말하는데 모든 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면 그 모든 정의역의 x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즉 그 함수 전체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말한다는 거죠. 즉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처음이라 동영상 제작부터 너무 서툴고 말도 자꾸 꼬여서 서툰데 여러분도 보기가 처음이라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차츰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오늘 예습 꼭 잘 하시고요. 혹시 오늘 들으면서 몰랐던 내용은 내일 수업 시간에 꼭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